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메이븐, 저자는 앤드루 맥코널, 옮기니는 안종설님입니다. 이 책은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도 집중하지 못한 당신에게 재능, 운, 환경을 넘어선 진짜 승자들이 말하는 13가지 성공 법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LA타임스 베스트셀러,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퍼블리셔스 위클리 베스트셀러로 23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스토아 철학에서 발견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13가지로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거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메릴 린치와 맥킨치 등 유수의 기업에서 변호사부터 컨설턴트까지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뒤 2년 연속 잉크 500대 기업에 선정돼 회사 렌티드를 설립한 기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겪으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2300년 전에 시작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과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일치하며 세상에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구분해서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복잡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합리한 상황과 현실을 탓하고 과거를 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인생을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2300년 이어온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2300년 이어온 철학에서 배우다. 내가 바뀌지 않으며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일단 시작하라. 잘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재능, 운, 환경을 넘어서 진짜 승자들이 말하는 13가지 성공 원칙. 문제는 회사도 다른 사람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태도의 바이블로 전해 내려오는 스토아 철학에서 길어올린 가장 강력한 성장 법칙.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창업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직원들 월급조차 못 주고 자질구레한 업무를 끌어안고 끙끙대다 번아웃에 빠져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과 마주한 저자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되찾고 잉크 선정 500대 기업에 2번이나 이름을 올리기까지 깨닫고 실천한 것들. 하루 24시간 내내 일만 한다며 괴로워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들은 얼마를 차지했는가. 하나씩 돌아보니 진짜 문제가 분명해졌다. 내가 가진 자산을 가장 싸구려 취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책을 시작하며 스토아 철학을 만나고 나는 살아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22명에게서 발견한 성공원칙. 이 책에는 정신적 세입자 신세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난 현대판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운명을 내맡기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라도 인생은 하기 나름이라고 믿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CEO, 학자,
군인, 운동선수, 법률가, 탐험가 등 그들이 활동한 영역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많았다. 그들도 처음에는 보통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재능과 아이디어 측면에서 평범하거나 열세인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을 타인이나 상황 혹은 행운에 맡기지 않았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후회와 걱정에 소모하지 않았고 완벽한 때와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마냥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일단 시작했고 몰두해서 점차 개선해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생각, 태도, 습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일부에선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생각에 주목한다. 그들은 정신적 자산을 탕진하지 않으려면 통제 가능한 일과 아닌 일 사이에 올바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쓸데없는 걱정과 소모적인 논쟁은 집어치우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을 때 일과 삶이 얼마나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2부에선 그들이 일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본다. 그들은 걱정에 휩싸일 시간을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 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태도를 선택한다. 그래서 잠시 휘청여도 끝내 주저앉지 않는다. 3부에서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힘든 일에 직면하면 누구나 핑계거리를 만들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다. 애꿎은 회사나 타인을 탓하기도 하고 더 완벽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기만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핑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실천할 뿐이다. 또한 독자들이 직면한 상황이 혼자만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들과 그것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을 솔직하게 적었다. 부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책이 성강처럼 번뜩이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기 바란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영화배우 브루스 리의 딸 셰넌이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적었다. 때로는 기껏 깨달음을 얻고도 그것을 삶과 통합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깨달음의 순간은 짜릿하다.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자주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은 없으며 능동적으로 그 깨달음을 실천한다는 보장도 없다. 아는 것이 전투의 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 책에서 설명한 스토아적 지혜를 하루하루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장의 끝부분에 워크시트 등을 실은 이유다. 물론 그것들은 실행계획은 제공하지만 삶 속에서의 실천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 이제 이기는 게임을 시작하라. 과거에 내가 그랬듯이 지금 이 책을 읽는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세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내 기본값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기본값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책을 펼쳤다는 사실 자체가 설정된 기본값이 아닌 새롭고 올바른 답을 찾고 있음을 대변한다.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윈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굳이 참여할 가치가 없는 이 게임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가 따르던 게임의 규칙, 즉 통제할 수 없는 타인과 상황, 우연에 의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전혀 이롭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규칙을 가지고 새로운 게임을 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한다. 파트 1.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생각. 왜 당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내맡기는가? 당신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걸 선택할 것이다. 에픽테토스. 2016년 5월 메모리얼 데이 미국의 현충일 연휴 내내
날씨가 눈부시게 화창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핫도그와 시원한 음료수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일거리를 잔뜩 싸들고서는 서재에 틀어박힌 채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벼르던 일을 마무리 짓기엔 이번 연휴보다 좋은 기회는 없어 보였다. 집안은 고요했고 일에 몰두하기에 나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시트와 인터넷 브라우저 창이 무수히 열려 있었다. 나는 휴가지 숙소 정보가 나열된 브라우저 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하나하나 복사한 뒤 엑셀 시트에 붙여 넣었다. 이 자료는 우리 회사의 별장 투자를 위한 최적의 장소 보고서라는 연례 보고서의 기초가 될 터였다. 부동산 중개회사 코코란 그룹의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바버라 코코란이 1981년 뉴욕에서 가장 많이 팔린 부동산의 순위를 매긴 코코란 리포트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우리 분야에서도 그와 비슷한 보고서가 나온다며 유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생각을 떠올린 게 몇 달 전인데 아직 우리 회사에서 그런 보고서가 탄생할 조짐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바버라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나는 즉시 마케팅 부서의 리포트에 대한 구상을 털어놓았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한두 주에 한 번꼴로 확인해봤지만 보고서가 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또 리포트 이야기를 꺼냈다. 역시 다들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나는 연휴를 맞아 직접 꾸준히를 떠맡기로 마음먹었다. 아무도 안 하면 사장이라도 해야지 어떡하겠는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 회사가 만드는 이 보고서는 8년째를 맞았다. 해마다 포브스와 USA 투데이 등 여러 언론 매체의 조명을 받았고 우리 업계의 새로운 흐름을 경인하는 동인으로 인정받아왔다. 리포트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연휴에 내가 가족과 친구들을 방치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이자 로마의 정치가인 세네카는 누구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싸구려 취급한다라는 뼈아픈 글을 남겼다. 그가 말한 바보가 바로 나였다. 2016년 메모리얼 데이 연휴, 나는 나 자신과 내 시간의 가치를 0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했다. 훌륭한 보고서를 내놓고서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먼저 보고서를 위해 황금 같은 연휴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보고서를 구상한 것이 벌써 그 몇 달 전이었다. 한마디로 시간은 충분했다. 반면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은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며 연휴를 리포트 작성에 몽땅 써버린 짓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음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는 일을 꼭 내가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회사에는 마케팅 부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내가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연휴 내내 결국 내 손으로 이 단조로운 작업을 하게 만든 그들을 향해 짜증을 내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그들에게 일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각자 담당한 업무가 있었고 각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들로서는 내가 마케팅 부서에 바라는 상황, 즉 보고서를 맡아서 직접 완수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찾아 복사해 엑셀 파일에 붙이는 그 단조로운 작업은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직접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일이었다. 연휴를 몽땅 써가며 보고서 초안을 만들고 나서야 나는 데이터 수집은 실질적인 판단력을 요구하지 않는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적당한 도급 업체에 예상보다 낮은 비용을 들여 이 업무를 맡겼고 2년 후에는 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보고서 사건 덕분에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유한한 자원인 시간의 가치를
얼마나 싸구려 취급해 왔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런데 나만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세네카는 무려 2000년 전에 저 말을 남겼으니까 말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으면 타인의 낮은 평가에 휘둘리게 된다. 갑오로 전해 내려온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계를 너에게 물려주기 전에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거라. 아들은 곧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전당포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거라. 아들은 더욱 낙담해서 돌아왔다. 전당포에서는 20달러밖에 못 준다는데요. 저런.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시내의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렴. 이번에 아들은 잔뜩 흥분해서 돌아와 말했다. 이 시계가 아주 귀한 골동품이라며 25만 달러에 사고 싶다고 했어요. 잘 들어라. 아버지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 평가에 너를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이 시계와 마찬가지로 너를 별가치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너의 진정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 우화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그러나 현실에 이 교훈을 적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만약 당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듯 낮게 평가해도 그에 정당하게 저항할 힘이 없다. 그저 낮은 평가에 휘둘릴 뿐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일들에 더없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니 틀림없다. 사업을 시작했을 무렵에 내 처지가 딱 그랬다. 당시 나는 창업에 따르는 잡다한 업무를 해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동시에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다. 잠시도 쉬지 못했고 마음 편히 잡은 날은 손에 꼽혔다. 그렇지만 이것이 창업자가 견뎌야 하는 당연한 삶이라고 여겼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신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창업자들도 대체로 비슷하게 이야기했다. 사업은 그럭저럭 잘 되고 있으나 무척 피곤하다고 말이다. 우리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되어 위로하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의 마지막으로 앉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에게 위로의 눈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 뜻밖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아주 좋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신생기업의 최고 경영자잖아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옆에 있던 동병상련의 창업자에게 속삭였다.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군요. 우화 속 아버지가 시계와 함께 아들에게 건넨 인생 교훈을 재화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믿기에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줄 아는 사람. 이때 만난 KP 레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신생기업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역할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제 4번째 펀드를 출시한 벤처캐피탈 투자자이기도 했다. 또 기업가를 위한 지침서와 교재를 여러 권 저술했고 젊은 창업자의 멘토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 일을 해내며 꾸준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당차게 말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한마디로 그와 나는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 답은 그가 자신을,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은 2025년을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주는 책이에요. 2025년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하는 주인의 태도로 인생을 설계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